12. 어대에서 술이 좀 취한 날은 10점 가까이 되어 웬걸 있으려고 하면서도 이말 무지로 그의 잠긴 중문을 두드리며 불러본 일이 있었다. 노름 가고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굵다란 남자의 소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할 일 없이 발을 돌리려 때이었다. 네. 이번에는 쇠된 여자의 목이 들리었다. 금심의 소리리라. 짝짝 끄는 신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중문은 열리었다. 신한 고란이 들어 누워있는 춘심을 보았다. 핏기 하나 없는 샛노란 얼굴에도 나를 반기는 웃음은 움직이었다.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를 떨었다. 아이고, 오셔요.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아파요. 이럴 때 오셨으면 하던 차이예요. 나는 가엾어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그의 머리를 짚으며 어대가 그렇게 아프담. 나는 없단 말을 듣고 곧 가려고 하였지. 라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모르시고 그런 것이하여 목소리가 당신 같길래 금심이 덜어 나가보아라. 아마 땡땡땡신가 보다 하였어요. 제 아픈 것은 둘째이고 딴 것이 매우 마음에 키이는 것 같이 변명하였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디가 저렇게 아파? 무얼 몸살이 좀 났는가 보아. 그것이 어쨌든 요새 왜 그리 안 왔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당신 생각이 10곱 20곱 더 나서 짜정 견딜 수 없습니다. 암만 한들 제 마음을 아시겠소. 그의 말 맞다나 나는 며칠 동안 그를 멀리 하였나니 그것은 빈손으로 오기가 뻔뻔스럽고 추근추근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만 오면 딴 이에 부르는 것을 따는 것이 민망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홀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고통을 아니 느끼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째 와서만 보면 나의 예상은 노상틀리었다. 그의 일거일동과 일빈일소 어느 것에 나를 비난하는 무엇을 찾기 어려웠다. 오늘 역시 그러하였다. 고맙군 고마워.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나는 참말 감사 안 할 수 없었다. 늘 저러겠다. 참말이다. 고마울 게 무엇이하여. 어디 나리가 생각하래서 생각합니까? 절로 생각해지니 생각하는 게지. 이랬든 저랬든 고마우이. 이것은 참말이다. 그래, 참말이에요? 나리가 참말이라니 나도 참말을 좀 하리까. 나는 화류장에 노는 계집이올시다. 노는 계집이라 이손님하고도 놀고 조손님하고도 놉니다. 요리집에서 요리집으로 불리워 다닙니다. 번화하게 웃고 지냅니다. 그래도 때때로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곧 울고 싶어요. 시체 말로 나지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째 쓸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요새 문자로 꼭 한 사람에게 연애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도 12번이나 나겠지요. 그는 폐부에서 짜낸다는 어조로 이렇게 늘어놓았다. 온통 허위는 아닌 고백이리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음은 위에 없는 심적 비극일 것이다. 환락의 맨 밑에는 비애가 가로누워 있음도 혹 사실일 것이다. 술에 물 커지고 육에 헤어진 백공천장 뚫린 넋의 신음을 나는 듣는 듯 싶었다. 춘심은 말을 이었다. 나리를 알게 되자 어째 전일에 생각하던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더욱 애답고 슬퍼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전 슬픔은 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리를 보면 웃음은 나오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요.
고만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리를 아삭아삭 물어뜯고 싶겠지요. 그러나 물어뜯기는 건 제 가슴이죠. 독한 벌레에게 쏘인 것처럼 쓰리고 아팠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이 피를 뿜는 듯한 언언 구구가 단쇠끝 모양으로 나의 가슴에 들어박히었다. 따끈따끈한 고통을 느끼면서 신랄한 쾌감을 맛보았다. 나도 그를 지근지근 물어주고 싶었다. 물지는 못할 망정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을 열렬하게 빨고 있었다. 그 위에 피인 키스의 꽃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것처럼. 이윽고 뜨뜻한 무엇이 나의 얼굴에 축축하게 젖음을 느끼었다. 나는 나칠 때였다. 그는 울고 있다. 다이아몬드 알맹이 같은 눈물방울이 번쩍 이른 그의 속눈썹에 송송 솟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금 그를 움켜 안았다. 놓아주셔요, 놓아주셔요 하고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씻는다. 희쁘게도 웃지나 말아주셔요. 속 없는 년이라고 웃지나 말아주셔요. 얼없은 사나이의 우는 꼴을 볼 때 미쳤다 울기는 왜 울어 하고 속으로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 품앗이로 오늘은 내가 울고 나리가 웃겠지요 하고 울음을 물어 멈추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암만 해도 못 참겠다 하는 듯이 흑흑 느끼며 나같이 못난 것 생각 마시고 부모 봉양이나 잘하셔요. 처자나 잘 기르셔요. 아까운 청춘에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만 사람이 우러러 보게 잘 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나리께 바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도 이를 악물고 나리를 잊겠습니다. 아, 우리가 왜 알게 되었던가. 다시 오시지 말아주셔요. 내 눈에 보이지 말아주셔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 자식 하나만 바라는 불쌍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노경을 편안히 지낼 만한 거리를 아니 장만하고는 내 몸이라도 내 몸이 아닙니다. 어제도 딴 년처럼 사나이 삿간 못 씌운다고 야단을 만났습니다. 내 한 몸만 같으면. 말 끝은 오열에 멈춰지고 말았다. 마침 그때이었다. 중문 흔드는 소리가 요란히 들리었다. 춘심을 데리러 또 인력거가 왔다. 옆방에 있던 금심은 나갔다 들어왔다. 춘심은 눈물을 숨기었다. 금심은 나를 보고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김승지 영감이 식도원에서 아파서 못 간다 하려무나. 금심이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위협하는 듯한 차부의 소리가 가로질렸다. 그러지 말고 가셔요. 김승지 영감이 부르셔요. 또 올 걸 입시오. 아픈데 어찌 간단 말인가? 꼭 모시고 오래요. 괜히 남걸음 시키지 마시고. 우연만 하면 가보게 그려. 나는 곁에서 말참여를 하였다. 이 김승지란 자는 나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이었다. 춘심의 말에 의지하면 궐자는 1년 전부터 자기에게 마음을 두어 가용도 되어주고 세간도 장만해 주었으되 상관은 없었다. 궐은 서울에서 굵지 않은 부호의 장자이니 재산은 유여하지만 그 인물에 이르러서는 영이었다. 그 검고 얼근 얼굴이란 보기만 하여도 지긋지긋하되 돈 하나로 말미암아 괄시할 수 없는 손님이었다. 빈 6,000원 갚아주고 5,000원짜리 집 사준다는 조건 밑에 궐은 춘심을 떼어드리려고 하는 중이었다. 금력으론 싸울 수 없다. 인격이나 사랑으로 대항하려는 나는 궐이 부른 줄 알면 피해주는 것이 항례이었고 가기 싫다는 것을 가보라고 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궐자로 말미암아
우연의 기룬과 초자연의 기행을 믿게 되어 습득 횡령을 꿈꾼 것만 여기 자백해두자. 춘심은 버티고 가지 않았다. 얼마 안이 되어 골자가 친히 왔다. 금심이가 미닫이를 열자 춘심은 일어앉으며 인사하였다. 어대가 그리 아프담? 어째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에키, 몸살이 난게로군.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식도원에서 요리를 시켜놓고 불렀지. 시킨 요리를 퇴할 수도 없고 또 혼자야 먹을 수 있나. 그래, 이리 가져오라 하였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퍽도 미안합니다. 좀 올라오시지요. 손님이 계신데 나 곧 갈 터이야. 나의 피는 혈관에서 불을 피우며 미쳐 날뛰었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 상판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춘심의 앞에서 보기 좋게 모욕해주고 싶은 잔혹한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의 관대와 아량을 보이는 듯이 아니, 관계없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라고 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간다면서도 가지 않았다. 궐과 나는 한참 버티고 있었다. 그럴 사이에 요리상 온다는 것이 나의 용기를 꺾었다. 그것 오기 전에 나는 이 자리를 안이 떠날 수 없었다. 더 노시다가 가시지요. 춘심은 미안해 못 견디는 듯이 말을 하였다. 신진대사라니 먼저 온 사람은 가야지. 라고 점잖이 말을 하고 나왔다. 마루에 걸어앉은 이 경쟁자를 해치고 싶어 나는 전신을 떨었다. 똑 내가 가야 들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눈살로 골자를 쏘며 웃음 속에 도전의 칼날을 빛내었다. 이것 안 되었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골도 홍소하며 눈입볼을 흘리었다. 골의 얼굴은 마치 이글이글 타는 숯불 위에 놓여있는 불고기 덩이 같았다. 모르면 모르되 나의 얼굴빛도 그러하였으리라. 어찌하였든 나는 밀리어 나왔다. 패배하고 말았다. 분해서 견딜 수 없다. 다시 들어가 아까는 내가 나갔으니 인제는 노형이 가시오 하고도 싶었다. 그것보담 딴 사람을 들여보내어 들바수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나는 미친 듯이 다른 박질하였다. 시의 여관문을 두드렸다. 시는 없었다. 나는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다방골 근처를 빙빙 돌며 헛되이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 창피를 당했으면 다시는 그의 집에 아니 갈 것이련만 나는 마치 흉한에게 빼앗기었던 애인의 안부를 살피려는 것처럼 그 이튿날로 춘심을 방문하였다. 이만치 나는 춘심에게 정신을 잃게 되었다. 13. 나는 임질에 걸리고 말았다. 공교하게 그 몹쓸 병은 올맞을 그때로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에야 증세가 드러났다. 거의 행보를 못하리만큼 남몰래 아팠다. 춘심으로 하여 이런 고통을 겪건만은 조금도 그가 괘씸치 않았다. 나의 머리는 아주 이지적이었다. 그야 무슨 죄이랴. 짐승 같은 남자 하나이 그의 정조를 유린하고 그의 육체를 다독하였다. 저도 모를 사이에 그 독규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저주할 것은 이 사회이고 한할 것은 내 자신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에 가기는 싫었다. 한 일주일 후일이라. 내가 사에서 돌아오니 마당에 이불을 널리고 농짝이 드러내어 있었다. 그날은 춘기 대청결이었다. 어머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면서 건넌 방에 가보아라. 춘심의 부고가 와 있다. 라고 하셨다. 어머님도 물론 그 일을 아셨다.
처음은 야단도 치셨지만 엎친 물을 담을 수 없고 어머님 오기 전 아내가 거짓 유언을 쓴 뒤로부터는 춘심의 집에 간데도 온 밤을 새운 일은 없으므로 그들은 모두 나에게 알면서 속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조금 뜨끔하면서도 웃으며 공연히 거짓말 말으셔요. 부고가 무슨 부고야요? 아니 가보아, 내가 거짓말인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씀대로 하였다. 이것이 웬일인가? 전일에 얻어온 춘심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기어 있다. 그의 참혹히 죽은 시체나 본 것처럼 간담이 서늘하였다. 칼로 여이어내는 듯한 슬픔을 느끼었다. 그러자 뒤미쳐 불덩이 같은 의분이 치받튀어 올랐다. 묻지 않아도 아내의 소위인 줄 알 겨를도 없이 알았다. 지난날의 모든 현숙으로 할지라도 이 악행을 기울 수 없었다. 아니라 착하다고 믿었던 때문에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잔인한 학살자를 찾아 원수를 갚으려고 나는 맹연히 문을 차고 나왔다. 범죄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마루에서 무엇을 치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독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이 무슨 짓이야? 무슨 고약한 짓이야? 천하 못된 것 같으니. 그는 나를 어이없이 치어다보며 같이 성을 내며 무엇이요? 그까짓 년의 사진 좀 뜯으면 어때요? 야단칠 일도 퍽도 없는가 보다. 그가 이렇게 들이대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분노는 비등하였다. 나는 성을 어찌할 줄 몰라 침을 부글부글 흘리며 더듬거렸다. 무엇이 어쩌고째? 뜯으면 어떠나? 어때요? 그런 개 같은 년. 저편도 시근거렸다. 포르족족해진 입술이 바르르 떨고 있다. 허파가 벌컥 뒤집히는 듯하였다. 숨이 콱 막힘을 느끼자 문득 때 아닌 눈물이 핑그르 눈초리에 넘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까닭이다. 이날 이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계집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까닭이다. 아, 나는 어찌할까? 몰랐다. 그런 계집인 줄은 참말 몰랐다. 왜 춘심이가 개 같은 년이야? 너보다 몇 곱이 나을지 모르지. 그의 사진을 왜 뜯어? 그 사진을 왜 뜯어? 둘도 없는 나의 애인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하나뿐이다. 참 착한 여자다. 어진 여자다. 말이 기생이지 참말 지상선녀일다. 왜 내가 그에게 아니 갔던고? 왜 아니 갔던고? 나는 가련다. 그에게로 나는 가련다. 나는 흥분에 겨워 시나 읊조리는 어조로 눈물 소리를 떨었다. 가지 누가 못 가게 하나? 아주 끌려 덮어졌구만. 아내는 어디까지 냉랭하였다. 나는 집을 뛰어나왔다. 미친 듯이 춘심에게로 달렸다. 문간에서 금심을 만났다. 그는 조금도 반기는 빛이 없었다. 형 있니? 어제 살림 들어갔어요. 하고 금심은 입을 삐죽하고 고만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놓은 그 한마디 말은 비수같이 나의 심장을 찔렀다. 이때야말로 어안이 벙벙하였다. 한동안 화석한 듯이 우두머니 서 있었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는 듯하였다. 눈앞이 캄캄하였다. 하건만 살림을 들어갔다 라고 소근거리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집 잃은 어린애나 같이 속으로 울며 불며 거리로 방황하였다. 그러다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건만 집에서는 또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내는 요광에 걸터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차마 볼 수 없이 새빨갛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 눈에서는 고뇌를 못 이기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병독은 벌써 그의 순결한 몸을 범한 것이다. 오늘 청결하노라고 힘에 넘치는 극렬한 일을 한 까닭에 그 증세가 돌발한 것이다. 춘심의 사진을 처음 볼 때에 웃고만 있던 그로서 그것을 찢게 된 신선한 심리야 어떠하였으랴. 그의 태중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 결과가 어찌 될까? 싸늘한 전율에 나는 전신을 떨었다. 찡그린 두 얼굴은 서로 뚫을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육체를 점점이 씹어들어가는 모진 독균의 거취를 살피려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독한 벌레에게 뜯어먹히면서 몸부림을 치는 어린 생명의 악한 비명을 분명히 들은 듯 싶었다.